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과 테이스, 중국 NMPA 허가심사 돌입 소식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주가는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2% 넘게 하락한 54,200원에서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준 차기 의장이 이제 워시 관련되는 쇼크로 급락을 했죠. 코스피가 5천선을 하회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3천억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3조,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조, 코스닥에서 5천억 넘게. 그래서 코스피가 5%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 하락하면서 이 코스피 쪽에서는 800개니까 거의 8배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뭐 한 5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이런 어떤 이제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형태로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제 5일선은 이제 하락하면서 20일 이평의 어떤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보유 관련되는 부분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수량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1월 달에도 이제 하다가 1월 말, 2월 달 초에는 좀 같이 좀 매도를 하는 이런 어떤 수급의 모습입니다. 자, HLB는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6시 넘어서 클래스 2 지정으로 시간에도 빠졌고, 금요일 날도 갭다운해서 윗골이 있는 음봉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55,000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갭을 어느 정도 메꾸는지가 가장 뭐 중요한데, 오늘은 또 시장 영향을 또 받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상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프로그램이 3일 연속으로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다시 이제 금요일 날에는 매수를 그 다음 했는데요. 오늘은 매도로 돌아갔고, 개인들은 오늘 다시 또 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매수에 가담했던 메리츠가 소폭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매수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제 매도 있다가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공매도 쪽에서는 신한, 그 다음에 외국계 쪽인 이제 메릴린치나든지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 쪽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래량은 금요일 날에 500만 주, 600만 주 시간에까지 보면 흐름이 났다가 오늘 거래량 탁 줄이고 2월 첫 번째 거래일인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57,400원, 57,400원까지 움직였다가 음봉 나오고 이 시가 회복하지 못하면서 10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뭐 하락하면서 1시 12분에는 53,300원대까지 밀렸죠. 그렇다가 이제 정규장에서는 54,200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등락을 하다가 이제 54,200원으로 정규장 마감하는 어떤 종가와 동일한 흐름으로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이는 형태고요. 계열 종목인 뭐 제약,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글로벌 마찬가지 뭐 원봉 형태고요. 이노베이션은 강보합세 흐름 21일평에서 밑꼬리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죠. 기사 관련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과 테이스가 있습니다. 이 테이스의 그 중국 허가 NMPA죠. 중국의 NMPA의 그 본심사 착수 통보인데요. 여기는 보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과 테이스 간의 병용요법입니다. 그래서 본심사 관련되는 신청은 중국 내에 해당되는 겁니다. NMPA 이제 그 내용들이니까 34개 의료기관에서 423명 대상으로 삼상이니까 요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과 테이스,
그러니까 리보센과 캄넬리주마 병용을 테이스하고 다시 이제 병용을 하는 형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스 단독보다는 PFS 값의 개선이 되고 전체 생존 기간도 개선 경향성이 확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테이스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테이스는 이제 간동맥 하색전술입니다. 용어 좀 어려운데요. 자, 보면 이 T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 카테터. 카테터는 이제 보통 이제 간동맥 색전술을 할 때 우리 이제 요 그 허벅지 쪽에다가 이 카테터라고 하는 간을 이제 집어넣어서 간 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예, 보내게 되면 이게 카테터가 간이니까 이걸로 막아버리죠. 막아버리고 요 헤파틱 아테리가 간으로 이제 그 동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에 그림을 좀 참조로 보시면 간 동맥이 있고요. 간 문맥이 있습니다. 이제 간 동맥은 산소를 주로 이제 운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 문맥은 영양소를 좀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간에는 이제 동맥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는데 간암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간동맥을 주로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하고 정상 조직들 같은 경우는 간문맥을 좀 이용을 한다. 그러면 간동맥을 타켓으로 하겠죠. 그러면 헤파틱 아테리가 간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카테터로 막아버리고 여기다가 하악색전술이라고 하는 말은 하악요법, 그러니까 전신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이 비드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이제 구슬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투입을 하는 거죠. 색전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카테터로 막아버리고 막은 상태에서 간암 형태로 있는 쪽으로 이 하악요법 관련된 비드에 있는 여기다가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사를 시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절제가 불가능,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어려운, 국소요법을 하기가 힘들고 전신치료제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효과적인 게 이 색전술 테이스거든요. 그래서 간암이 주로 이용하는 간동맥에다가 카테트를 집어넣어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케모테라피인 하악요법을 비드 형태로 집어넣어서 간암을 치료하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사용하는 요법입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해도 효과적인데 이런 어떤 테이스에다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과 병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절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힘든 요 간암의 병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HCC가 이제 간세포암의 병기인데요. 스테이지 0, A, B, C, D 해서 very early stage에 보면 리섹션이 있죠. 이게 절제거든요. 절제. 근데 스테이지 early stage나 뭐 intermediate stage나 advanced라든지 뭐 요런 단계로 가게 되면 리섹션이 안 되는 거죠. 리섹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방사선 요법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전신 치료제로 그 하악요법을 쓴다든지 표적항암제를 쓴다든지 그 면역감염 억제제를 쓴다든지 병역을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는데 앞에 있는 국소요법에 해당되는 뭐 수술이라든지 뭐 테이스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리보센과 캄넬리주마브에 확장이 되면 뭐 상용화 이후에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병기가 뒤에 있는 전신치료제를 주로 써야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어주반트라든지 네오 어주반트 같은 보조요법으로도 초기 단계 수술할 때도 쓰기 때문에 이런 확장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동일한 어떤 약물로 치료옵션 확장과 매출액이라는 상업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뭐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 전신치료 체계 안에서 치료 전략의 적용 범위를 보다 앞선 단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 이제 단계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임상과 레퍼런스 확보해서 글로벌 임상 전략을 확장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여러 이제 치료 확대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 전략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사례를 통해서 리보세라님을 둘러싼 임상적 선택지가 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요 테이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후에도 쓸 수 있다. 네오어주반트 수술 후에 이제 잔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어주반트에도 리보생의 캄네리주맙을 병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이제 테이스에다가 붙여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향후에 각 시장과 치료에 맞는 임상 전략과 개발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내놔 있고요.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좀 반등이 났다가 오늘 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2월 첫 번째 거래일에 2.87%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시장에서도 2% 빠졌고요. 근데 중국에는 이제 공시가 이제 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항서제약에서 리서브션 관련되는 내용을 공지사항을 발표했다고 이게 떠 있죠. 2월 2일 날.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먼저 지난주에 나왔고 중국에서는 2월 2일 날 나왔다. 그래서 요 포드파 일정이 올해 7월 23일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중국 현지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카레스 310 관련되는 내용이죠. 543명과 PFS값, OS값에서 가장 좋은 어떤 임상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갭다운 양봉이 되지 않고 갭업 음봉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0일 이평선도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5,000원대인데 55,000원에서는 밀리면 안 되는 자리인데 오늘은 거래량을 줄여서 시장 영향을 받아서 수급의 영향을 받아 좀 빠졌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이제 버팀이 플랫형으로 나오는지가 이후에 2월달 3월달 주가 향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